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고대 편입 서류와 면접에 관한 OT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인문사회뿐 아니라 이공대 학생, 자연계 학생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수업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고대 편입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전형 포맷이 문과, 이과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에 관한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잠깐 우선 전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저는 문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논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공대 같은 경우는 1단계가 필기시험이죠. 자, 2단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 편입은 대부분이 단계별입니다. 연고대 마찬가지 1단계 3배수를 뽑고요. 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60%. 그래서 어쨌든 1단계 성적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성적이 일단 고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에서 과연 얼마나 최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뜻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2단계가 프로가 서류입니다만 고대는 면접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은 전공 신청 면접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 기반형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준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 작년 고대 면접 수업 때도 인문사회, 자연계까지 포괄해서 이공대 학생까지 면접을 진행했었고 거기서도 합격생이 꽤 많이 배출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은 10%입니다. 1단계 60%에. 그리고 그 고대 면접 같은 경우도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서류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성적증명서, 그리고 학업계획서, 그리고 활동증빙서류입니다. 그런데 고대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부터 활동증빙서류를 일단은 안 받습니다. 하지만 연대 같은 경우 다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대 준비생, 연대 준비생이 보통 일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연대 준비할 때는 반드시 대외활동 서류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대는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준비하시고, 더구나 이 입시 전형에 대한 지금 이 OT는 2025학년도 기준, 즉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입시 전형 자료가 그 11월 말, 12월 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11월 말, 12월 초에 나오는 2026학년도 입시 전형 자료를 꼭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 변경된 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수업은 왜냐하면 2025학년도 입시 전형 자료만 현재 지금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잠깐 확인하시면 이 서류가 지금 우리가 준비를 일찍 서둘러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고대입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그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원서 접수입니다. 오늘 해마다 바뀌지 않는데 연대 고대 모두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인데 고대는 이 원서 접수할 때 서류를 다 받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제출해야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잠시 보겠지만 1단계 합격생만 제출합니다. 물론 연대도 1단계 합격생을 제출하지만 1단계 합격하고 나서 제출 마감이 극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합격 발표 듣고 나서 서류 준비할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대 학교서를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기준 12월 3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았죠. 화수목입니다. 그런데 학업계획서 입력도 그 원서 접수랑 동일합니다. 하루 정도 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첫째 주 화수목 원서 접수다라고 기억하시고, 이때 고대는 원서 접수할 때 학교에서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12월 초 그리고 시험 직전이죠. 그리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준비 못하니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기 좋다. 지금이 현재 7월 시점인데 여름방학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또 개강하고 나면 10월만 돼도 바쁘죠. 여러분 중간고사 있습니다. 물론 휴학생은 약간의 여유가 있겠지만 물론 시험이 다가올수록 또 시간이 더 급박해지니까 반드시 서둘러서 학교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월 8일 날 났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요일 날 났는데, 근데 제출 마감이 하루 줬습니다. 목요일날 오후 5시, 전날 수요일날 오후 5시 발표 났고,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 5시 마감입니다. 물론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체국 소인 기준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합격 발표 듣고 나서는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이것이 좀 곤란할 수 있죠. 하루 만에 절대 쓸 수 없겠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연대든 고대든 우리가 미리미리 학교에서는 작성해 둬야 된다라고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 마지막 승부수라고 말하는데, 학업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자, 이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학업계획서나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OT라는 점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일단 제가 한 2시간 정도 쓰기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논술 수업처럼 각각 질문별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밴드로도 물론 현강 수강 가능합니다. 인터넷 강의도 있고 인강 수강생들은 실시간 밴드보다는 나중에 지금 이 강의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수업 들으실 때는 인강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작성합니다. 이 수업은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대표를 할 수 없고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저는 거기다가 첨삭을 조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작성하시면 저랑 학생이 직접 만나서 대면 첨삭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은 인강으로 첨삭을 받으시는데 이건 서면 첨삭 방식입니다. 학생이 글을 올리시면 제가 거기서 첨삭을 해서 조언을 하는 거죠. 삭제할 부분과 추가할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등등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학생이 다시 또 수정본을 작성하겠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학생이 2차 수정본을 올리시고 제가 다시 2차 대면 첨삭을 하게 되고 인터넷은 서면 첨삭 형식으로 제가 다시 첨삭본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학생이 또 수정본을 올리시고 제가 최종 대면 첨삭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최종 서면 첨삭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학생은 그 최종 첨삭본을 근거로 자기가 최종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원서 접수나 서류 제출 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과 다르죠. 여러분이 일반 논술 수업은 매주 저를 만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매주 저를 만나긴 만납니다만 그것은 강의를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첨삭을 위해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강 수강생은 강의 영상은 한 번일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작성해서 계속 업로드 하시고 저는 첨삭해서 다시 재업로드 하시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연대 학교에서 질문지를 볼까요? 지원한 동기 학업적 노력 1번 그리고 2번은 기타 활동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이 전공 관련성을 묻습니다. 3번은 이제 미래에 대한 자신의 학업계획과 그리고 진로계획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은 오늘은 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학생이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원한 동기라든가 그리고 학업 이렇게 학업 노력들 같은 경우는 지원 전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일 계열, 자기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지원 학과에 대한 공부 경력을 조금 이렇게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입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공신력 있는 입증은 여러분의 성적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류에서 크게 우리가 빅3라고 하는 것이 성적증명서, 그리고 학업계획서, 그리고 기타 활동증명서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타 활동증명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원래도 뭐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받기 때문에 연대를 생각하면 결국은 모두 준비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동일 계열, 비동일 유불리는 없습니다만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원 전공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이 강의를 듣는 순간이 만약에 1월 10월 너무 늦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적 준비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비동일 계열인 경우에는 자기가 지원 전공에 대한 전공 수강을 해 두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자기 혼자 책 읽었다기보다는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 증명서에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을 해 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작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직접 그 기타 활동에 대한 그 5가지 항목을 발표했죠.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활동.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없으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 조금 있으면 됩니다. 너무 풍부하게 물론 많아서 좋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그래도 그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활동의 시간을 많이 쏟지 마시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전공 관련성이 좀 필요합니다만 웬만한 활동들은 전공 관련성을 우리가 엮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전공에 100% 들어맞는 그런 활동이면 좋겠지만 자연계획 같은 경우는 학과 특성상 또 100% 잘 맞지 않는 그런 활동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00% 맞는 활동이 아니어도 되니까 어떤 활동이든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활동이 전혀 없는 학생들은 활동을 좀 챙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번 미래형은 크게 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쓰고 싶은 내용인데 그 연대든 고대든 이 활동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이 기록들은 여러분이 대학교 입학 후 졸업 전입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의 기준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통은 대학 입학 후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 고대인데 고대도 비슷합니다. 지원 동기 묻고 있죠. 진로 계획 묻고 있죠.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쪽에서는 결국은 자기 지원 전공에 대한 준비 정도가 필요하니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활동을 묻고 있죠. 연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들은
학업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점이 나오는 그런 활동 말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런 것은 다 경제 대가격이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리더십, 봉사, 동아리, 취미, 그리고 연구활동 이 5가지 잘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 미래이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자면 서류 대비 빅5라고 하는 것이 성적 관리. 근데 이거는 강의 듣는 시점이 성적이 거의 마무리됐죠. 일단은 성적이 중요합니다만 그 성적 격차가 얼마나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낮더라도 여러분이 합격에는 문제가 없으니 좀 불리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니 성적이 낮은 학생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 관리하시고 기타 스펙 관리하시고 강의를 통해 첨삭받고 하면은 합격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고대 편입 서류 핵심 포인트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성적 증명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증명서에서 보여준 것은 높을 수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미 여러분이 고정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의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일 계열 비동일 계열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원 전공에 대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3학년 수업을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신입학과 다른 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종 활동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활동, 이것도 뭐 많아서 좋습니다만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십, 봉사, 동아리, 취미, 연구활동. 리더십은 본인이 직접 맡은 경험들, 보통 학생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기타 등등 해서. 그다음 연구활동은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가 공모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취미 활동은 주로 동호회 같은 겁니다.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혼자 독서가 취미다 이런 것은 증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호회 같은 사위인들, 그죠? 그런 취미 활동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공 관련성은 일단은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영학과 제 수강생이 한 명 뽑는데 무려 328대 1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경영학과 아니었거든요. 문창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붙었습니다. 경영학과 수업을 4과목 정도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붙었는지는 증명은 잘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전공 관련성이 일부라도 연관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입은 3학년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 전공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지만 고대 연대 고 질문지 보셨죠? 오히려 과거는 연대가 분량이 많았는데 이제는 역전돼서 고대가 좀 분량이 많습니다. 연대는 600자 3문제, 400자 1문제, 2200자. 고대는 1000자 3문제, 3000자입니다. 고대도 예전에 한 5문제, 5000자였는데 좀 줄어들어서 3000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출 시점이 기말고사 진입할 시점이고 시험 임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마지막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서류 대비는 학기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보시면 되고 수강 과목 활동 그리고 공인영어 GPA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인영어 같은 경우는 오늘 수업과는 관계없는 오트이긴 합니다만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 컷 기능이고 고대 같은 경우 스펙이죠. 최저 컷 기능이라 할지라도 너무 커트 안에 딱 걸려있으면 교수님이 채점하실 때 어떻게 보실지 조금 부정적일 수 있으니 약간의 여유를 두고 최저 컷을 통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제출 서류를 갖고 전공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면접은 연대는 없습니다. 고대만 있고 그리고 활동 스펙 관련된 질문들을 질문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제출 서류 기반형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면접 대비되고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지원 전공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지원 서류에 대해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본인 언급한 전공 관련된 질문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너무 지원 전공에 대해서 책 펴놓고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 수양 관련된 것도 물론 그 당시 관련 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신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 자기가 대답한 부분에 대한 꼬리물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은 성실히 충실히 서류에 기반해서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되게 하다가는 바로 꼬리물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부분만 조심하시면 이거는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의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와 면접도 합격을 많이 시켜본 강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합격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OT였고 이와 관련된 수업이 별도로 있으니 그 수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